합격! YBM 공무원 한국사 접근법에 대해서 강의할 취준생 김윤창입니다. 저의 수업 스타일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수업의 가장 장점, 연상기억법, 두 번째, 암기법입니다. 많은 양을 어떻게 줄여드리는가,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어떻게 기억에 남겨드리는가, 이것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예시를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상기억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연구원 생활, 수석 연구원 생활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출문제를 봤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서 조선시대 문화사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성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성종. 이 성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경국대전 완성입니다. 경국대전 완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국조오래예요. 국가 예를 정리한 국조오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나오는 세 번째가 뭐냐, 지리서, 동국, 여지, 승남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한 개 떠올려 볼게요. 성종의 아내가 윤씨 부인 있잖아요. 연산군 어머니. 근데 그 윤씨 부인이 성종 얼굴에다가 손톱 자국을 내버립니다. 왜? Why? 왜냐? 성종이 자꾸 다른 궁녀랑 후궁이랑 노니까 나는 지금 연산군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궁녀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왕의 얼굴에다가 손톱 자국을 팍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 어긋난다 하여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고 윤씨 부인은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윤씨 부인이 처음에는 나가서 잘 살고 있다가 성종이 시간이 지나서 윤씨 부인을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중간에 한 명이 윤씨 부인 지금 다른 일반인들과 되게 음란하고 물하게 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성종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성종이 윤씨 부인에게 무엇을 선물하느냐? 아니죠. 뜨아죠, 뜨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사약을 내렸다. 맞죠? 사약.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무엇이냐? 윤씨 부인이 쫓겨난 이유는 뭐냐? 이 국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씨 부인을 다시 찾으러 가보는 거예요. 찾으러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리서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지리서를 보고 간다. 그 지리서가 뭐냐? 동국, 여지, 승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종은 윤씨 부인을 떠올리면 국가의 예에 어긋났고요. 그 다음에 지리서를 들고 간다. 요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풀리는가 봐야 되잖아요. 실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봅니다. 밑줄 친 성상 때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 밑줄 친 성상이라고 하잖아요. 99.9% 성종이고요. 밑줄 친 우리 재상이라고 하면은 99.9%가 세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팁을 알려드릴 것이고, 지금은 전공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기를 법이랍니다. 법. 그래서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본다. 포인트 나오죠. 형전과 그 다음에 호전은 이미 반포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에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아서 법전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반포를 했다고 합니다. 완성해서 반포했다.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을 하여 성종 때 완성된 이 책은 무엇이냐? 바로 경국대전이죠. 성종에 가장 잘 나오는 첫 번째 업적 경국대전이고, 이 경국대전을 봤을 때 우리는 밑줄 친 성상이 성종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자고요. 찾으면 끝났죠. 국조오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국조오레이를 봤을 때 성종 때 쓰여진 국가예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하면은 말은 어렵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쏙쏙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거 암기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님 문제가 우리가 꼭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사람 중에 원효가 있습니다.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원효의 시험에서 그 점수를 단락 짓는 것은 바로 책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요. 그 전에 원효는 항상 이 화쟁 사상을 강조하게 됐는데, 이 화쟁이 뭐냐? 하해해라, 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원효의 서적을 이어가 볼게요. 자, 말 어렵습니다. 자, 금강,
삼매경론 나옵니다. 금강 삼매경론, 삼매경론. 봐요. 이게 글자가 어려우니까 이 글씨도 어렵게 쓰이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신문화쟁론, 신문화쟁론 있죠. 신문화쟁론. 자, 신문화쟁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대승기신론소가 있는 겁니다. 대승기신론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원효는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폭력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원효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서로 자기끼리 종파가 나뉘어가지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경고를 합니다. 야, 너희들 자꾸 하이 안 하고 싸우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어차피 계율 어긴 사람이잖아. 설총 나왔잖아. 또 어길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냐. 야,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너희 하이하지 않고 쟁하면은 지금 내한테 10대 맞을 줄 알아라.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쓰겠다는 겁니다. 금 10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을, 의상, 의천, 채기름 나오잖아요. 금 10대로 시작하는 것은 원효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화해하지 않고 자꾸 싸우면은 지금 몇 대 맞는다고요? 10대, 10대 맞는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문제. 다음 밑줄 친 이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 이승려는 쭉 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나오네요. 여기 화쟁국사라고 합니다. 화쟁 사상을 강조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원효잖아요. 그러면 원효가 어려운 거 책이름에 있다 했죠. 가봅니다. 끝났습니다. 금 10대. 자, 여기는 신문화쟁론 없잖아요. 근데 금대 했으니까 리얼 일단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 유명한 거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아미타 신앙이 원효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과 리얼해서 4번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중간에 보시면은 이것은 의상이고요. 그 다음에 진평왕의 명으로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을 바쳤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원강입니다. 원강. 이런 인물들 제 수업 듣잖아요. 금 10대 뛰어넘는 거 엄청 많습니다. 한국사는 YBM에서는 누굴 찾으라고요? 취준생 김윤창을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